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다음 회차가 남은 드라마는 왜 꼭 결정적인 순간에 엔딩을 맞는 걸까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게 되는데 이건 하나의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 효과 이름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 다음 회차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거겠죠. 드라마를 이 극적인 장면에서 끝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이 극적인 장면에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끝내서 계속 마음속에 좀 담아두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아직은 조금 흐지부지한 상황이라면 그게 머릿속에서 또 마음속에서 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드라마만큼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이고요. 또 문자가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해피엔딩 맺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와, 오늘은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날씨와 더불어서 또 전세 시장, 경매 시장 다 꽁꽁 얼어붙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만큼은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지금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좀 거래의 절벽으로 인해서 꽁꽁 얼어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거래 시장이 이렇게 얼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등장하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또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줄을 이뤘었는데요. 오늘 이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매매 시장에 이어서 전세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얼어붙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좀 꽁꽁 한겨울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대표님께서 좀 간략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전세 시장도 꽁꽁 얼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아마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1월 달 같은 경우는 비수기철입니다. 특히 10월 달, 11월 달 시즌에 학군에 대한 수요들이 이동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 이동이 끝나게 되면 12월, 1월 달에는 조금은 비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거래량이 좀 없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가 전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접근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월세 반전세에 대한 수요들로 많이 전환되면서 월세에 대한 전세량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뉴스에도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지금처럼 좀 냉각기를 가지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즌을 갈 겁니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전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만기되는 실질적으로 전세들이 실제 전세 가격대로 나가다 보면 전세가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좀 뒷받침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공급량은 많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것은 빨라도 5년입니다. 신속통합으로 시작하더라도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공급되는 물량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적은 부분과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기로 도래하는 지역들의 전세가 상승이 아마 하반기 정도는 또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결국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 시장 역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락의 영역은 조금은 넣어두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특히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전세와 이 갭 차이를 통해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이 점을 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쌀쌀하다,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내용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투자 심리는 조금은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 김태준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대면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 있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가진 부동산을 쉽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쯤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불안에서 행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 매물을 내놨는데 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들을 자꾸 낮춰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흐름을 보면 매수자들도 새로운 공급, 새로 나올 공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바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숨고르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섣불리 매도를 쉽게 생각하거나 내 보유 부동산에 대한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매수해야 될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금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이런 분들이 특히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젊은 층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고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뭐 반전세라든지 월세 수준으로 계속 내가 살아야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재개발이나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그리고 공공 주도 개발, 여러 가지 개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지금 소액으로 접근해서 먼저 선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 추후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번 시간 통해서 좀 충분히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2022년 상반기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불확실성이 좀 많은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도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도 섣부르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또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혼자 고민하시면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안들 함께 고민할 테니까요. 김태준 대표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1:1 대면 상담 좀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16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전화 상담 중간중간 여러분 보내주시는 문자에 대한 답변도 스피드 상담 문자 해결로 김태준 대표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매매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은평구 네, 불광 1동 네,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네, 거기 1차예요. 네. 이거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살고도 계세요? 네네. 거주하시고 지금 보유 중이신데 요 주택 하나 이렇게 1주택 상황이신 걸까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은평구 불광 1동의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네. 또 지금 꼭지가 아닐까, 또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불칸산 힐스테이트 1차에
네.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거주 중인데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이걸 네. 언제쯤 매도했으면 좋을까? 이게 궁금하신 네네. 거죠? 네네. 그럼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걱정 말고 보유하시면 돼요. 네. 그 이유가 우리 네. 은평구 지역이 가격이 잘 안 올랐죠. 네네.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막 급등을 하는데도 은평구 지역도 오르긴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은평구가 적게 오르는 편이고 가격이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싸요. 네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은평구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네.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심권은 3호선 타고 갈 수 있지만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약해요. 네.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네. 은평구 지역의 도로 여건들이 병목 현상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밀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성들이 좀 낮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주변 지역에 우리 아파트보다는 단독, 다세대 이런 단독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훨씬 더 많아요. 맞죠? 네네. 그리고 은평구 지역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도 거의 새 아파트는 취급을 받을 정도예요. 그렇죠? 예예.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한적이거든요. 예. 근데 왜 걱정 말고 보유하라고 하면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잖아요. 네. 지금 GTX라든지 네. 신분당선이라든지 예. 이런 교통이 해결되면 결국 강남 접근성이나 용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물리적 거리를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죠. 네네. 지금 이 두 개가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특히 GTX 같은 A 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1번은 해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단독 다세대가 많은 비율인데 네. 우리 대조 1구역, 뭐 가련 1구역, 불강 5구역, 그리고 최근에 뭐 녹번 2-1, 2-2, 2-3, 그리고 녹번역 역세권, 불강역 역세권, 불강동 공공 재개발, 뭐 엄청난 재개발들을 하죠. 네. 주변 지역에. 그리고 네. 그 중에 속도가 빠른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주에서 막 짓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단독 네. 다세대가 없어지고 아파트 형태의 주거 단지들이 많이 늘어서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인프라가 좋아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 여러 개 새 아파트들이 뭉쳐 있으면 그만큼 힘을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파트도 그게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은평구는 분명히 단점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네. 그 단점을 보완하는 걸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단점을 다 보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보완할 때까지는 거주하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평구 지역이 왜 타 지역보다 또 재개발을 많이 하냐면 네. 은평구 지역은 우리가 도시라는 것은 균형 발전을 해요. 네. 그 은평구 자체 전부 아파트라고 하면 네. 10억대가 넘는 아파트만 있으면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들이 아파트 거주자만 거주할 수 있지 일반인들이 거주하기 힘들겠죠. 네네. 그래서 단독과 아파트의 비율을 맞춰요. 예. 그래서 주거 형태가 다른 구들은 뭐 아파트 비율이 60% 70% 단독이 20% 30%인데 네. 은평구는 단독 비율이 80 70%예요. 아파트 비율이 30%고. 그래서 이 단독들을 아파트로 변형하는 개발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속도감도 빠를 거니까 그냥 걱정 말고 이 보완점 네. 나올 때까지는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지셨네요.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단점이 보완되고 있는 상황인데 섣부르게 매도하시면 안 된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보유하시다가 언제든 또 마음 흔들리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고민 보내주셔도 저희 잠시 후 스피드 문자 해결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현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1가구 2주택자고요. 네,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아이파크 거주 중인데요. 네, 저 임대사업자가 끝나고 네. 이게 비과세를 받고 매매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가구 2주택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주하시는 이 아파트 외에 하나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게 올 3월에 이제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요. 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거주하신 아파트를 매도할까를 고민하시는 중이세요? 네, 향후 5년 안에는 비과세 구간이라 네. 비과세를 받고 매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2주택으로 가져가는 게 예, 나을지? 유지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싶어서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중랑구 면목동의 사가정 아이파크 아파트 향후 전망이 어떤지가 될 텐데 그 부분 한번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가정에 실질적으로 거주 중이신데 네. 지금 추가 다른 주택이 보유 중인데 임대사업자라는 거죠. 네, 네. 그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만료가 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쪽 사가정 거를 정리하면은 받을 수 있겠죠? 계속. 지금 근데 그러니까 단기 임대사업자예요. 예, 4년으로 4년짜리? 했는데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얼마 아파트라서. 아파트예요?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예, 분양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음. 가격 상승은 많이 한 양도 거. 차익이 많아요. 예.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네.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고 그쪽으로 또 실거주로 옮길 수 있어요. 만기 되시면. 가능은 하죠. 그러면 요거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고 네. 임대사업자가 끝나면 그쪽으로 거주주택으로 바꾸셔서 네. 1주택으로 만드셔서 그것도 비과세 받으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아. 그 세금적도 맞은 것 같고 또 네.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 그 이유가 사가정이 몇 평이에요? 34평이요. 34평. 네.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거래가 막 활발하진 않은데 15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5억 정도. 네. 지금 이제 이 아파트가 네. 우리 신규 아파트, 최근에 이제 신규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우리 아파트 가격이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올랐어요. 네. 근데 네. 입지가 너무 좋아서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살기는 좋아요. 뭐 홈플러스도 있고 지하철 7호선은 강남 접근성도 좋고 중랑 청변 가깝고 네.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는데 네, 네. 주변 환경이 막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주변 환경 따졌을 때 아파트가 입지가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 주변 지역에 왼쪽 편에 뭐 청량리라든지 아래쪽에 네. 성수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더 아래쪽에 왕십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죠. 네. 이런 지역들보다 입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쪽 지역들의 34평 아파트들 있죠. 네. 뭐 청량리 같은 경우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 네. 30평 아파트가 지금 한 16억, 17억 정도 해요. 아.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그걸 넘어설 수는 없겠죠, 가격이. 그러겠죠.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가 입지가. 그거보다 비싸면 당연히 저쪽으로 가지. 이 사가정 아이파크를 뭐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50% 넘는 건 저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가격이 넘어설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 있다는 거는 있어요. 주변 시세로 대비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양도 차익이 둘 다 많기 때문에 네. 세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1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그 임대사업자 만료되면 거주하셔서 거주 비과세까지 받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상담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절세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말씀드렸으니까 3월까지니까 이제 얼른 또 매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두 개 다 비과세 받는 그런 방안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김태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충남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20년 전에 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풍리 2차 아파트를 매입했거든요. 네. 한 20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어, 이제 너무 오래돼서 뭐 요거를 매매하고 다른 데로 좀 갈아타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조언 좀 한번 듣고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정말 보유를 하셨는데 그럼 예. 주택은 이거 외에 다른 걸 좀 더 보유하고 계세요? 아, 지금 지방에 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2월 달에 입주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네, 그리고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개를 가지고 계시고 예. 충남 그리고- 당지네요. 예. 네, 충남 당진에 예. 그리고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보유하셨던 20년 예.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는 인천시 예. 동춘동의 풍림 2차 아파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걸 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니까 매도하고 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게 해보는 게 어떨지 예, 한번 예. 대표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지금 3주택이시네요. 그러면 근데 분양권은 하나는 제가 매매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당진에 있는 거. 예, 네. 왜냐면 3주택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해서.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당진에 내가 네. 거주할 주택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맞죠. 이거는 20년 전에 사둔 주택인데 예. 20년 전에 매수했는데 예. 이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매도를 해야 이주택으로 될지 가져갈 건지 그냥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예, 매매하고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탈 건지. 그럼 결국은 다른 걸로 또 갈아타셔야 되면 이 자금 비슷한 투자금으로 어딘가를 또 네. 매수해야 되잖아요. 예, 맞죠? 네.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20년 보유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가 거의 뭐 30년이 다 돼가요, 이제 거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건축 네. 얘기를 하겠죠. 예, 제가 바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네. 우리가 네. 재건축 얘기를 하면 예.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의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한 분석을 먼저 한다라고 하면 예.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보여야 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우리 아파트 자체적인 사업성은 높아요. 높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요게가 한 2만 5천 평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요게 1200세대예요. 예, 맞습니다. 예. 나누면 대지 지분당 거의 20평이에요. 20평. 예. 그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땅 가진 면적의 2만 5천 평을 1200세대가 나눠서 가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높이를 올리고 면적을 늘리면 그만큼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분에 대한 사업성은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은 높아요. 아, 근데 사업성. 지금 당장 재건축을 얘기하기는 좀 일러요. 근데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간의 문제도 아니고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연수 풍림 아파트 같은 요 주변 지역 아파트들이요. 예, 예. 지금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2천만 원 정도 한데 예. 지금 우리 송도 같은 경우가 예. 평당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송도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 지구고 신도시다 보니까 뭐 교육 여건, 뭐 인프라, 주변 환경, 공원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우리 연수 풍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그만큼의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새 아파트로 바꿔도 이만큼 가격은 못 쫓아가요. 아. 지금 당장은. 그러면 그렇-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성이 언제쯤 나오냐면 우리 월판선이 또 교통이 완성될 거고 예, 예. GTX가 완성될 거고 예, 예. 제2경인선이 완성될 거고 예, 맞습니다. 그게 완성되면 송도가 지금의 송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위상이 더 올라가는 송도가 될 거예요. 예, 예. 그래 되면 그때는 연수 우리 원인제역 주변 지역이나 우리 동촌역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또 뭐 면적이나 대지 지분 용적률보다 분양에 대한 사업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때 아마 재건축이 좀 활발히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 기간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적에 대한 사업성 나오죠. 주변 여건에 대한 사업성 지금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가 충분히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기다리는 시점만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 나오니까 20년 기다리셨는데 지금 팔았는데 팔자마자 재건축 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면 아쉽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올라 있는 또 상태라. 이 가격대로 팔아도 이 비슷한 물건들을 또 공략해야 돼요, 결국은. 아, 예. 그러면 맞습니다. 거래 비용만 내가 길에다가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또 다주택자면 결국 예. 2주택에 대한 세금, 취득세도 또 많이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투자용이라고 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투자용은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시원하게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보유하셨다가 지금 매도하기 너무 아깝다 조언 드렸으니까 보유하시면서 계속 좀 투자 살펴보시는 쪽으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잠시 후에는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로 스피드 문자 고민 해결도 이어갈 예정이니까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계속해서 문자 고민 보내주시고요. 문자 내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다루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시간 투자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분들이 이 1:1 대면 상담 함께 오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디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그 입지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 그리고 입지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결국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라 아니면 내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새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입지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서울 지역에서 한강변을 고수하고 고민하고 강남권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런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부동산의 변화, 입지의 변화, 어떤 개발을 통해서 매머드급 개발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선점한다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입지를 분석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면 성공한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입지 분석이 어려운 걸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 이용하셔서 여러분 조금 더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신 것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좀 보내주셨는지 대표님 빠르게 하나하나 좀 해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문자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성동구 마장동 775-4번지 트름 다세대 주택 월세 주고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소까지 찍어주셨는데요. 마장동 같은 경우는 마장동 투룸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같은 경우는 뭐 세림아파트 재건축이나 마장역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또 왕십리역의 역세권 개발, 위쪽으로 하면 청량리 역세권 개발까지 주변 지역을 개발로 역세권 개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마장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미래 가치, 그리고 도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세나 임대 가격이 원체 높기 때문에 임대 가격 상승에 매매 가격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마장동이다. 그래서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10년 후 양도소득세가 다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임대사업자 10년 보유하시면 양도세 70% 감면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빌라 투자라고 하면 결국은 재개발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특히 민간 재개발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민간 재개발을 어떤 지역으로 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민간 재개발 지역들은 권리 산정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권리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접근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에 힘입어서 자체적인 재개발들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탁 방식의 재개발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공략한다라고 하면 좋은 지역입니다. 방송 중에 제가 어떤 지역이다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우리 1:1 상담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지역들을 좀 설명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억으로 살만한 안산 매물이 있을까요? 실거주용으로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2억으로 우리가 거주주택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은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이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대출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는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대출 없이 2억으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파트가 아니라 안산 지역에서도 빌라들을 매수했는데, 안산 지역에서 빌라들은 특히 뭐 재개발이나 이런 서울 지역처럼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지역에서 단순한 2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인천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부평이라든지 부계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전망을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셨는데요.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 앞선에 뭐 안내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이 만료되는 7월 이후부터는 전세가 상승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하반기가 되었는데도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 매수자들은 적극적인 매수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래 절벽으로 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지역들이 전세가 상승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묶여있는 지역이 특정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오른다라고 볼 수 없고, 개별 지역들, 개별성이 강한 지역들을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동 건영 한가름 30평 보유 중인데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천동의 건영 한가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조합 설립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변모될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변의 가치, 프리미엄 주거단지의 가장 기본 원칙은 주변의 자연환경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용산이란 지역이 민족공원이라는 100만 평이 넘는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것처럼, 한강변에 있는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재의 한강과 10년 후의 한강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이촌 한가름 아파트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망포동 마젤란 21 아파트 31평을 2007년도에 매수해서 보유 중입니다.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한 다음 투자는 어느 곳으로 선택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 망포동의 마젤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위쪽으로 영통역 주변 지역으로 가면 같은 평수 대비했을 때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영통 같은 경우는 뭐 수원의 대치동이라 불릴 정도로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통역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군에 대한 수요들이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망포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대림아파트 10년 전에 매수해서 거주 중인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대림아파트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당역 같은 경우는 이수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사당역 역세권 개발, 서리풀 터널로 개통으로 해서 테헤란로의 연결화, 그러다 보니까 업무지구의 형성, 그리고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아파트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높고, 또 우리 뭐 강남권의 3대 리모델링 아파트라고 할 정도로 대림 아파트의 사업성이, 리모델링 사업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역량,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자체적인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석수아파트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석수동 석수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결국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된다. 이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재개발보다는 주변 환경의 가격들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좋은 겁니다. 이 가격의 메리트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전화 상담 이후에 다시 문자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스피드하게 좀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하지만 스피드하지만 정확도는 언제나 있었죠. 짧고 굵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대표님의 답변 궁금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성남에요. 네. 신흥 2동 재개발지 분양 권리자고요. 네, 위례에다가 자연은 센트럴 자이 그 적은 평수를 하나 샀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개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일가구 2주택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한번 상담 좀 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시 신흥 이동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추가로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 아파트 소형 평형을 하나 더 매수하셔서 지금 2주택 상황이시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기 서고 네. 대체주택으로 다 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생각하면은 대체주택으로 팔아야 될지 네. 아니면 두 개 다 가지고 갈지 나는 이게 노후 대책으로 그냥 하나를 샀거든요. 월세 받을 목적으로. 네. 근데 지금 이 정권에서 일가구 2주택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고민이 돼서 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시네요. 될란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고민 한번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신흥 네. 2구요. 네. 조합원이고 네.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를 이번에 대체주택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대체주택이 가능해서 이걸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할지 네. 노후에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월세 받으면서 노후 자금으로 좀 쓰고 싶은데 네. 세금 부담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고민이신 거죠. 네. 제가 볼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위례 대체주택. 센트럴 자이를요. 네. 비과세 받고. 네. 왜냐하면 지금 네. 대체주택으로 매수한 이후에 네. 매수한 시기가 네. 뭐 대체주택 매수하셨다면 지금 한 2, 2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네. 19년도 10월에 잔금 치렀어요. 19년 10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한 4억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대체주택 가격은 신흥 2구역 지금 완공이 좀 남았잖아요. 네. 23년도 10월에 입주해요. 완공 이후에 매도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입주할 때 대체주택으로 매도하시면 네. 양도 차익만큼의 내가 비과세를 받으면 네. 그 금액만큼의 내가 또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걸 내가 월세를 받은 것보다 내가 그 자금을 노후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네. 월세의 목적으로 소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 차익이 생기지 않잖아요, 내한테는. 그렇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양도 차익이 생기지만 그에 대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가 또 네. 세금으로 많이 징구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양도 차익이 난 만큼을 내가 보유해서 그거를 네.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월세 받는다 계산하고 나누면 네. 10년, 20년치의 월세를 미리 받아둔 거예요, 나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뭐 위례 같은 경우는 뭐 입지 여건, 자연 환경, 뭐 주변에 또 뭐 강남권의 대체주택으로서의 가치 엄청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럼요. 그 입지는 참 지금 좋아요. 입지가 지하철- 너무 좋죠. 네, 위례 같은 지하철 경우는 2분 교통만 거리거든요. 완성된다라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강남권의 진짜 전세 수요자들도 흡수할 만큼 좋은 자리에 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청자님의 네.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노후의 월세가 목적이고 노후 자금이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세금으로 다 징구받고 하는 것보다 양도 네. 차익을 내가 월세로 받았다라고 나눠서 쓴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월세 기간 10년, 20년 미리 받아둔 거 아니야, 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월세의 목적 부분을 또 새로운 뭐 상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세금이 좀 덜 나가는 징구가 되는 부분들 충분히 내가 공략할 수 있잖아요. 남의 자금으로 또. 그래서 네.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가능한 기간까지 네. 보유하세요. 네. 뭐 성급하게는 할 필요 없어요. 네. 어제 입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네. 그 기간 최대한 맞출 때까지는 맞추셔서 양도 차익 발생시켜서 양도 네. 차익 금액을 내가 월세 수익 어느 정도 기간만큼 딱 하고 나머지 네. 금액으로 또 다른 투자의 방법들 세금이 적게 나온 거 찾는 방법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는 이렇게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차익을 보는 걸로 방향을 조금 선회하시고 또 그 이후의 투자는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현명한 투자 도움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 동대문 그 전동동 롯데캐슬에 살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사실 질문이 있어요. 네, 하나는 매매 시점을 알고 싶고요. 네, 매매 시점.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매매가 이제 되면 네, 수도권으로 이사를 해서 아, 그 차익으로 지방에 네, 상가에 투자하고 싶은데 아. 네, 괜찮은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거주하시고 계시는 동대문 전농동의 이 롯데캐슬 아파트 언제쯤 네. 팔아야 될지 그게 가장 먼저 궁금하시고 만약에 네. 팔아야 한다면 내가 주거는 조금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더라도 나머지 차익으로 지방에 상가에 투자하는 방안 이게 괜찮은 네. 방안인지 대표님과 네, 함께 네. 점검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님 같은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다 아, 보면. 그래요? 네, 어. 왜냐하면 서울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양도 차익으로 내 거주 주택을 뭐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도 되니까 수도권 지역에 좀 월세 나오는 상가 주택 좀 편안하게 살면서 이런 목적이 네.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질문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여기 거주 중이세요? 네네,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1주택이신 거죠? 예, 1주택. 지금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매도하고 갈까? 아니면 네네. 가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게 수도권 지역이 좋은가? 이게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 보유? 네. 네.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했잖아요. 네네.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여기가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 그쵸.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에요. 우리 아파트 오른 게. 아, 네. 그러면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받아서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받고 올랐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러면 새 아파트 프리미엄 받았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 개발에 따른 그리고 교통 뭐 GTX C 노선, B 노선에 대한 환경 이런 걸 영향을 받았나? 그 부분은 아직 덜 받았어요. 아, 그러면 그 부분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네. C 노선, B 노선 이런 부분들은 기존 철로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네. 서울 지역에서 예. GTX W 역세권이 어디냐면 서울역. 서울역이 B 노선, A 노선. 네. 삼성역. 예. A 노선, C 노선. 네. 우리 청량리역. B 노선, C 노선. 이에요. 예. 예. GTX W 역세권 지역, 일반 W 역세권도 역세권 상업지의 가치가 높은데 GTX W 역세권 세 군데예요. 어디가 제일 싸요? 청량리역이요. 그렇죠. 아니? 청량리역이 제일 가격이 낮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 입지적인 차이는 있겠죠. 뭐 용산이란 지역, 강남이란 지역의 입지적인 차이는 있지만 가격이 유난히 싸다는 것은 그만큼 역세권 그러니까 GTX에 대한 영향, 가격의 영향이 좀 덜 받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지역에 뭐 이런 상가주택을 가시는 것보다 내가 그대로 있는 게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아,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상가 부분들 많이 가시는데 그건 진짜 월세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강남권의 월세 목적이 강남의 수익률이 낮은데도 왜 강남권을 선호하겠어요? 상가주택을. 자금이 없어서 못해 강남권을 선호하잖아요. 일반인들이. 네네네. 강남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강남권의 월세 수익률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 그러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땅값들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수도권 지역의 땅값들이 많이 올라요? 이런 강남권이나 아니요. 도심권보다?
아니죠. 아니요, 많이 안 오르죠. 땅값이 많이 안 오르면 건물은 노후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러면 그 땅에다가 새로 뭔가 지어야 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창출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가주택이. 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접근하는 것보다 현재 시청자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향후 미래 가치 가격이 상승할 부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 보유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아까 GTX W역세권 말씀드렸잖아요. 네. GTX 개통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까지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 네. 이후에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게 제일 네. 내가 뭐 가격이 좋은 시점에 매도 시점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방향으로 방법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또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들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문자 상담을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아직도 계속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내용 또 핵심만 질문 주시고 계시거든요. 김태준 대표의 핵심 답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문자 상담 진행해 주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산 중산동 동부 건영 5단지 23평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매수 목적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투자인지 거주인지 적혀 있지 않는데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일산 같은 경우는 투자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냐, 이런 자체적인 개발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이런 개발들이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고 매수 반대,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매수 찬성입니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할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소형 아파트, 서울 지역에는 소형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지역 두 개 다 올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특히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가격 상승, 가치 상승이 아마 높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재개발 지역의 인기도가 높지만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봤을 때 아마 전세가 상승이 당연히 불보듯 뻔하게 올 지역들이 도심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재개발 지역은 지금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신다면 지금 시점에 매수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까지 문자 상담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스피드 상담 문자 간략하게 또 핵심만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역시나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태준 대표와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울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저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요. 감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